대중소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이제 앱 보관함이 있어서 앱을 위한 폴더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앱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거든요. 최근에 추가한 앱 범주에는 최근 다운로드한 앱과 최근에 실행된 앱 클립으로 표시됩니다. 지글 모드도 달라졌어요. iOS 14에서 지글 모드를 시작하려면 빈 공간에 손가락을 대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모든 앱 아이콘이 흔들립니다. 이 모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앱을 삭제하거나 보관함으로 옮길 수 있어요. 지글 모드를 종료하려면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숨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글 모드로 이동하여 점으로 된 막대를 누릅니다. 점 하나가 하나의 페이지를 의미하죠. 모든 페이지가 별도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숨기려는 페이지에서 체크 표시를 제거합니다. 완료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가져오려면 막대를 다시 누르고 필요한 페이지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 또는 메일을 위한 기본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한 후 원하는 기본 인터넷 또는 메일 앱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설정을 누르면 기본 브라우저 앱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걸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iOS 14에는 멋진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삭제한 사진 폴더를 숨길 수 있어요. 설정으로 이동하여 사진 섹션을 선택합니다. 앨범 숨기기 섹션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앨범 숨기기 단추를 활성화하면 접근이 허용된 사람만이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재밌지만 매우 중요한 새로운 기능으로 손 씻기가 있습니다. 만약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 씻는 것을 감지하고 최소한 20초 동안 손을 씻게 만들 거예요. 손 씻기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몇 분 이내에 손을 씻지 않으면 알림을 보내줍니다. 아이메시지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지 스레드를 최대 9개까지 고정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항상 목록의 맨 위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이름을 언급하여 그룹의 특정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연락처를 걸러낼 수도 있어요. 메시지의 알림 섹션은 메시지 중에 언급될 때마다 알림을 받도록 해줍니다. 문자 모음을 설정한 경우에도요. 대부분의 대화가 음소거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메시지의 다른 새로운 기능 중에서 미모티콘 또한 바뀌었습니다. 추가된 11개의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19개의 모자 스타일로 미모티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스티커로 포옹과 얼굴 붉히기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통역사와 번역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대화 모드에서는 화면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화면 한쪽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감지하고 다른 한쪽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언어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화는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거예요. 날씨 앱도 업데이트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비나 눈이 얼마나 강해질지 분 단위로 기상 예측이 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는 토네이도, 폭풍, 홍수와 같은 모든 심각한 기상 조건에 대한 경보가 표시됩니다. 페이스타임 통화의 비디오 화질이 개선돼서 이제 최대 1080 픽셀 해상도가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이폰 10 이상 기종에만 해당돼요. 최고의 기능은 아이 콘택트입니다. 이제 휴대폰은 화상통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눈의 위치로 조정하는데 특히 카메라를 보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iOS 14에서는 다양한 목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림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알림의 또 다른 기능은 스마트 제한입니다. 한 번의 탭으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애플 캐시는 현재 패밀리 모드가 있어서 18세 미만 가족을 5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쓸 돈을 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요. 모든 구매 및 개인 대 개인 결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마 절대 눈치채지 못할 테지만 이제는 향상된 연속 촬영 성능 덕분에 사진을 찍는데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간 모드도 업데이트되어 야간 사진 촬영 환경이 개선되었어요.
셀카를 위한 또 다른 멋진 기능으로는 전면 카메라가 이제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셀카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폰은 구형 아이폰 5나 신형 아이폰 12에 상관없이 QR 리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iOS 14에 향상된 QR 리더는 아무리 작거나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어도 거의 모든 코드를 스캔할 수 있어요. 음악의 경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트랙을 찾을 수 있고 또 자동 재생 모드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노래를 찾아줄 거예요. 또한 새 필터도 많아져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의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는 한 가지 이유는 휴대폰을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함이에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영화 스트림과 더불어 시스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배터리가 1% 남아있어요. 하지만 피드를 스크롤할 거라면 1%는 한동안 오래 갈 거예요. 거기엔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휴대폰이 꺼지려고 하는 게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원을 꼽고 싶어지는데요. 최신 배터리들은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방전시킬 수가 없어요. 만일 추운 곳에 살고 밖이 영하일 때마다 아이폰이 계속 꺼진다면 설정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85% 미만이면 배터리 교체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설 때마다 전원이 꺼질 거예요. 막 폰을 새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옛 친구를 충전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충전 부족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예전 폰을 갖고 있고 싶다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충전해 두세요. 오래된 게임기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을 가능한 한 충전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다크 모드로 설정해 두세요. 백그라운드가 밝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다크 모드를 설치하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맥 노트북을 쓰는데 백라이트 키보드가 있다면 배터리를 좀 절약하게 설정을 변경하세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백라이트의 전원이 꺼지도록요.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백라이트가 꺼지는 시간을 고르세요. 전 5초를 해뒀어요. 안드로이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땐 끄세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면 배터리 주기가 길어지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밝기를 줄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대신 유선 헤드폰을 선택하고 활성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입니다. 배터리의 마지막 20%는 다른 것보다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건 리튬 이온 전지가 약간 복잡해서 그런 건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기를 고정된 전류를 공급해요. 약간 복잡한 내용이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한 보호 배로가 있어요. 전원이 꺼지고 배터리가 0%라고 해도 사실 약간의 전기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쓸 수 없도록 장치가 디자인되었죠. 만약 현대의 배터리들이 마법처럼 0에 이르면 다시는 충전할 수 없게 될 거고 새로운 폰을 사야 할 거예요. 0까지 다 썼다가 다시 100까지 충전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시키길 원할 때 최적의 범위는 20에서 90%라고 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항상 0까지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충전한다면 내부 재료를 손상시킬 수 있고 배터리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충전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휴대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리지널 충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브랜드 없는 사용 가능한 케이블이나 어댑터는 오리지널과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요? 사실 좋은 충전기일 수도 있지만 전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전압이 다를 경우 기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브랜드 없는 충전기에는 보통 에너지 급증으로부터 폰을 보호해줄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어요. 폰 충전이 안 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량한 케이블, 저전류 전원 또는 심지어 고장난 USB 포트가 원인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손상된 케이블이에요. 이것들은 많은 일을 겪어요. 우린 끊임없이 이걸 싸고 접고 꼬고 끌고 다니죠. 지금 약간 미안해지네요. 다른 케이블 몇 개로 시도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세요.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케이블 잭을 청소해보세요. 가끔 보풀 같은 먼지가 끼어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죠. 그냥 쉽게 불어서 털어내면 돼요. 후. 그래도 잭에 녹이 슬었다면 작동이 안 될 거예요. 폰 충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폰을 쓰지 않을 때 폰을 잠그지 않으면 배터리가 많이 소모될 수 있어요. 폰에는 보통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기본 화면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다른 팁은
특히 연결이 불량할 경우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는 거예요. 기기는 연결 장치를 찾는 데만 해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온도도 중요해요. 폰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과열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어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 사이버 보안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앱이나 다른 걸 통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핸드폰이 약 15%에서 1%로 갑자기 방전된다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손상되었다는 신호예요. 가끔 20% 정도 남아있는데도 중요한 통화 도중에 폰이 갑자기 꺼진 적이 있나요? 이 모든 신호는 배터리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바꿀 때가 된 거죠? 폰이 1%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단 거예요. 근데 현대의 배터리는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젯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위젯을 너무 많이 깔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앱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세요. 근데 휴대폰이 왜 그렇게 빨리 방전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면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당신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고요? 제가 폰돌이거든요. 약간 미식가 같은 건데 폰에 관해서예요. 그만 웃으세요. 휴대폰은 과다 사용,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오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열이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처럼 다양한 이유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만약 폰이 정기적으로 과열된다면 심각한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겨울에 집을 나설 때마다 폰이 0%까지 방전된다면 설정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다른 충전용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폰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수 부품이 있어요. 만약 배터리 수명이 85% 이하라면 배터리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밖이 추울 때마다 방전될 수도 있거든요. 새 핸드폰을 산 후에도 옛날 친구를 혹시나 해서 갖고 싶다면 가끔 예전 핸드폰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전 부족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임 콘솔,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폰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하면 배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폰이 조금 충전이 되면 앱이든 여러분이 하는 게 뭐든 그 에너지를 써버릴 것이고 충전기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이런 짧은 주기는 배터리를 지치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켜요. 또는 가끔 끄는 걸 잊어버리는 앱을 모두 닫아서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앱들은 휴대폰 수명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완벽하게 작동되죠. 만약 아이폰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앱이 아닌 이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욕심꾸러기 같으니라고. 또 배터리 방전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앱도 없기 때문에 저장 사용량을 확인하고 폰 메모리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핸드폰의 메모리가 빨리 닳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파일을 삭제해도 도움이 안 돼요. 설정에 들어가 아이폰 저장, 그리고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진짜로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장 섹션에서 삭제하세요. 문자에 무거운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이폰이 있다면 문자가 저장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문자 히스토리에서 문자 보관이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년 또는 심지어 30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잘 작동하게 휴대전화의 작동 메모리를 새로 고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에 가서 일반, 접근성, 어시스티브 터치, 그리고 나서 그걸 키세요. 플러스를 누르고 그런 다음 마이너스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파워 오프 바가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느껴진다면 임시 캐쉬를 확인해 보세요. 맥에서는 홈스크린에서 커맨드 쉬프트 G를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특정 폴더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물결 /library /caches 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참고로 물결 기호는 홈 폴더를 의미해요. 창이 열리면 과거에 다양한 앱에서 만들어진 많은 파일과 폴더가 표시될 거예요. 이러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용량이 1GB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용량이 3GB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모든 파일 혹은 너무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파일이 있다면 삭제해도 돼요. 캐시 폴더의 파일은 특정 앱의 일부 프로세스만을 조금 더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 쓸모가 없어요.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컴퓨터가 모두 더 빨리 실행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윈도우즈 PC에서는 Win+S를 눌러 검색 표시줄을 연 다음 %temp%를 입력하세요. 그럼 모든 임시 앱 파일이 들어있는 템프 폴더가 표시될 겁니다. 한번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너무 크면 삭제해주세요. 시작 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컴퓨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 태스크 관리자를 여세요. 그런 다음 시작 탭으로 이동하여 시스템과 함께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맥 OS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이동하고 사용자 및 그룹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시작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타사의 프로그램에서 일부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작 프로그램을 끄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맥북의 독 패널이 성가신 경우 유용한 키 조합이 있습니다. 커맨드 옵션 D를 누르면 독 패널이 사라질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패널이 다시 나타납니다. 애플 로고를 쉽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텍스트 편집기에서든 옵션 쉬프트 K를 누르면 애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영어 키보드 레이아웃에서만 작동하고요. 윈도우 및 맥 OS에서는 타이핑 받아쓰기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맥은 시스템 기본 설정, 키보드 및 받아쓰기로 들어가세요. 윈도우의 경우 받아쓰기는 액세스 편의성, 음성 인식을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받아쓰려면 Win+H를 누르세요. 지금 작업 중인 프로그램이 멈췄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고요? 클릭도 하고 울어보고 욕도 해보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컨트롤 쉬프트 ESC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작업 종료를 눌러주세요. 맥을 사용하는 경우 커맨드 Alt ESC를 사용해보세요. 작업에 필요한 앱 하나를 열고 윈도우 키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앱을 열고 윈도우 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두 개의 창이 화면을 똑같이 나눠서 차지하게 됐죠? 참고 문헌을 옆에 두고 숙제를 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밝은 면 영상을 보면서 포토샵을 하고 싶다고요? 껌이죠. 윈도우 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를 조합하면 돋보기 앱이 열려요. 이 앱은 커서를 가리키는 곳 어디든지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맥 OS도 마찬가지지만 돋보기를 쓰려면 Alt, 커맨드 및 플러스를 동시에 누르셔야 해요. 블루투스를 설정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와 연결하고 PC를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사용하고 알림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새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기능과 다른 기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열려면 윈도우 키와 플러스 A를 동시에 누르세요. 맥 사용자의 경우 알림센터는 항상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해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교정하는 경우 백스페이스는 전체 단어가 아닌 글자를 하나씩 지워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단어를 통째로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과 백스페이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맥 OS의 경우 커맨드 백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정신없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데 각 키워드마다 별도의 탭을 열지 않으려면 두 키워드 사이에 or를 넣어서 입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전 or 번역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보세요. 대신 or를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정신없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실수로 중요한 탭 중 하나를 닫은 경우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는 경우 바로가기는 커맨드 쉬프트 T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지만 IP 주소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구글 번역기로 이동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한 후 왼쪽 창에 원하는 URL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